그래서 이제 창원기계공업단지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공단과 신도시가 중앙정부만의 작품인가 박정희의 작품인가 그거는 보기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한 2년 전에 서울대학 지리학과에서 창원도시의 탄생에 대한 이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글은 거기서 굉장히 동의가 많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자료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그 당시 우리 경제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경공업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인식이 대두된 것은 60년대 중후반 이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중공업을 할 여력이 도저히 없었거든요. 그런 시기에 마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마산에서 이 마산시가 나서고 마산상공회의소가 나서고 또 제1교포 기업가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마산 이멜공업단지 조성 계획이 추진됩니다. 그럼 마산을 좀 매립을 해가지고 공장을 좀 유치를 하자. 그 위치가 지금 수출자유지역입니다. 저 수출자유지역은 원래 민간에서 했습니다. 국가가 처음에 매립한 거 아닙니다. 예. 수출자유지역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들이 일본에 있는 부자였던 손다른이라고 하는 준재벌급 자본가에게 전달돼 가지고 여기에다가 종합기계공장 건설하는 거하고 좀 매칭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 일대 지금 수출자유지고 공암다리입니다. 이 일대 여기에 지금 수출자유지인데 여기에 공단을 조성하자. 그래가 착공도 하고 쭉 이렇게 사업기간은 66년부터 69년까지고 사업비는 얼마고 쭉 있어요. 이렇게 시작했고 그때 나왔던 도면들입니다. 막 부시장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신문에 글도 쓰고 마산일보에 이런 글이 나오고 이런 지도도 나옵니다. 이게 수출자유지고 한일합선 쪽이고요. 한일합선 있잖아요. 창원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변하면서 이렇게 또 좀 변해집니다. 이게 수출자유지역이고 이게 한일합선 쪽이고 이게 한국중공업 쪽이고 창원 쪽은 이렇게 모양은 다르죠. 그래서 1지구, 2지구, 3지구 그리고 이쪽에 4지구까지 이래가지고 공업지구를 여기에 건설하자. 대략 1, 2, 3, 4지구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지구 지금 창원공단은 섬유하고 식료품 공업입니다. 네, 지금 중공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에서 원래 세웠던 안과 비슷하게 실시가 됐죠. 실제 이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 손다른 씨가 1962년도에 우리 지금도 그러지만 외국에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을 청와대가 초청해가지고 리셉션 이런 거 하면서 투자 좀 해라고 이렇게 협의를 했어요. 그때 관민연석회의에서 종합기계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동양중공업 설립안을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 안의 핵심은 전 과정을 일본 모기업과 통합해가지고 일본 기업이 출자하고 기술 지원도 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자는 그런 방식이었고 첫 번째 밝힌 대상지는 울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유는 여기서도 못 밝히던데 누가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울산에서 마산으로 1966년경에 마산 쪽으로 입지가 변경됩니다. 그랬는데 이 안이 정부가 투자해야 될 돈이 모자라고 또 막 방공 문제 이런 이데올로기 문제가 막 터지면서 제1급 교포들은 전부 북한하고 가깝다.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네 이러면서 전체가 무산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마산이 공업단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적절한 대상지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 인식을 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제 왜 그럼 창원은 왜 일본 손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정부의 기계공업 육성 방안은 일본의 하청기업판, 박정희 정부가 제정한 겁니다. 하청기업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대만식으로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중소기업 규모의 지역별 주물공장을 할 거냐 이 세 개 중에서 선택하려고 그랬지 지금 창원공단처럼 저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지로 결정되는데 그렇게 안을 낸 것은 미쓰비시입니다. 미쓰비시 보고서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69년도에 창원을 이런 안으로 하지 말고 대기업 중심의 중화학공업단지로 만들라 이렇게 냈고 그걸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창원공단 설계할 때도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미쓰비시가 설계에 개입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걸 계기로 창원에 대기업 중심의 공단이 들어서게 됩니다. 원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경제가 또 창원을 통해서 한국 경제 전체가 대기업 중심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도 창원공단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하고 결국 창원기계공단은 대기업 중심 중화학공업의 대표적 공단이 되었다. 이렇게 공업단지와 함께 신도시가 탄생하는 것이죠. 지금 창원은 절반씩 공간이 딱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창원이 계획 당시 창원이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대규모 공단을 만들려고 했던가 상당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부안, 울산, 구미, 부산, 마산의 다액적 공업 벨트의 중간에 창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런 것들은 공업도시화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미 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남해고속도로, 경전선, 진해선, 철도, 마산항 등에서 물류가 유리했다. 높은 산은 아니지만 500에서 800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1500만 평의 평지형 평지가 있었다. 집안이 견고하고 그래서 중량물 공장을 짓기에 유리하다. 낙동강으로부터 송수가 유리하다.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 등 천년 조건이 좋다. 수림이 우거진 작은 구덩이 딱 있어서 경관도 아름답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창원을 신도시로 건설하게 되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원공단의 정부가 큰 기대를 하는데 대규모 기계공단을 만들고 연구소 같은 걸 통해서 우수한 기능공을 양성하자. 그래가 만든 게 킴 재료연구소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무슨 대학입니까? 폴리텍 대학 이런 등등이 창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둘째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창원 대로를 경계로 한쪽은 공업단, 한쪽은 신도시를 건설하자. 이게 대로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공단, 이쪽은 도시로 만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